오늘은 자, 제미나이는 무엇이고 이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말로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이런 것도 그려줘 하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안전하게 AI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사용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자, 이게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곳이 아마 선생님들은 앱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제미나이를 검색하고 싶은데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위쪽에 검색이라는 돋보기가 나옵니다. 돋보기가 나오면 여기에 제미나이라고 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위쪽에 제미나이가 두 개가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제미니는 우리가 쓰는 제미니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미니는 바로 이 제미나이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는데요. 처음 들어와서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설치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치를 누르시고요. 자,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제미니가 깔리게 되고요. 자,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미나이 설치가 잘 되셨고요. 몇몇 분은 물어본대요.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앱 사용 중에 허용해 주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떠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화면이 두 개죠. 자, 이 화면 줄 3개. 자, 여기를 열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깨끗할 거고요. 자, 체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 이 부분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검정색 부분을 손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미나이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챗GP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나온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챗GP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 그림이 아마 챗GPT고요. 기존에 깔려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것도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요거 사용하셨던 분들도 괜찮고, 처음 쓰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미나이를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왜 제미나이를 쓰냐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회원가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의 인공지능이고요.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입하는데 우리가 구글은 이미 회원가입이 돼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 별도의 무슨 절차 없이 그냥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미나이를 권해드리고요. 요즘 챗 GPT보다 제미나이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조금 또 판도가 뒤집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미나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유를 일단 해드리고요.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머니 속에 아주 똑똑한 애를 하나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재미나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재미나이는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얘를 호출해서 물어보면 만족한 응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기 화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화면이 조금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강의를 들으셨거나 사용하셨던 분들은 메뉴가 막 없어졌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상을 수정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제미니 프레시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자, 이렇게 3.1 프레시 라이트, 3.5 프레시, 3.5 프로 사고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나온 게 요겁니다. 지난번에 뭐 사고 모드, 빠른 모드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무료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빠른 응답. 기존의 빠른 응답하고 똑같아요. 자, 요거는 사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꼭 사고 모드는 아니 비슷하게. 그래서 버전이 업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예전에 요 아래쪽에 어디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이거는 그 새 채팅. 예, 새로 만들 때 여기 누르셔도 되고, 이 안에서 새 채팅을 누르셔도 되고, 굉장히 모양이 조금 동글동글해졌어요. 이번에 그 구글하고 여기 같이 이렇게 개편되면서 그 UI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졌어요. 여기 이제 화면은 여기 첨부 파일이라고 써있는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첨부 파일이라고 뜨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사진, 카메라 파일 네, 요거는 갤러리로 이렇게 가는 곳이고요. 갤러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바로 업로드 시켜서 재민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기존에 있던 파일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던 이미지, 동영상, 음악, 캔버스, 딥 리서치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안으로 다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는 없을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유료 버전 쓰시는 프로 버전 쓰시는 분들한테만 보이는 거고요. 자, 요거는 기존에 그림 그리던 나노바나나. 자, 그리고 음악 만드는 기능이 들어왔고요. 요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건 30초 영상 음악을 만드는데 조금 약간 부족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수노라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수노라고 예, 저기 그 음악 만드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이거를 쓰면 아주 재미가 없는데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예, 그 소리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대화하는 거 네, 그거는 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자, 지금 제가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거를 지금 화면에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교육자료 만들고 있는 그건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었더니 뭐 정확히 찍히지도 않았고 대충 어영부영 찍혔어요. 그쵸? 여기에서 첨부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첨부가 됐고요. 재민이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민이에게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영어로 부탁해. 영어로 번역을 부탁해. 그리고 엔터를 쳤습니다. 보내기. 보내기를 눌러줘야 얘가 이제 여기는 질문을 하는 곳인데 여기 내용이 뭐를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를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비행기를 날려주시면 자 제가 요 사진만 찍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자 이미지에서 제공된 영어를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영어로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국말을 찍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시면서 외국어를 찍었다면 한국어로 나오겠죠. 자, 요 카메라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약 같은 거를 구입했을 때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도 부탁해. 자,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속에 있는 글자는 만들 수 없다. 그쵸? 그 사진 이미지 속에 글자를 적어줘.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제가 구글 제미나이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구글 제미나이 캔버스와 노트북 LM의 지능적 협업 및 활용 완벽 가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글자로 이렇게 글씨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 속에 있는 글자도 뽑아서 글씨로 만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꾹 눌러서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활용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사를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복사가 돼서 뭐 한글에 붙이든 아니면 그 우리 카카오톡에 붙이든 해서 그 글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 가서 아니면 어떤 궁금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얘는 뭐니?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투가 어때요? 얘는 뭐니? 요거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거기다 이제 쓸 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얘는 뭐니? 그러고 쓰면 얘는 뭐 하는 물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카메라를 하나 또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를 합니다. 얘는 뭐 하는 물건이니? 이것은 무엇이야? 자, 이렇게 물어보면 더블 클릭이랍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고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고요. 민트.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이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구입할 수 있도록, 자, 여기 한번 소스 한번 눌러볼까요? 소스는 안 되겠네요. 자,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잡혀가지고 어떤 사이트로 링크가 움직여서 거기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챗GPT에서는 그게 지금 가능하기는 한데요. 챗GPT에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물건들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비싸고,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플러스 기능에서 여기 카메라하고 갤러리 속에 있는 거는 찾아서 꺼내오면 되고요. 이따가 사진 할 때 요 갤러리는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질문이 막 섞여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질문을 물고 가기 때문에 질문은 항상 새로 열어서 다시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은 괜찮고요. 이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클립을 물어봤어요. 클립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자, 오늘 날씨, 뭐,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데, 뭐, 놀러 가는 곳을 추천해줘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 창을 하나 열어서, 그러면 요 첫 화면으로 바뀌죠. 요럴 때 이제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 어떤 것만 쓰시면 되냐면 요거. 네. 자, 동영상은 무료에는 없고요. 음악은 짧게 30초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사용하진 않을 거라, 그거는 나중에 배울 때 있으면 배우세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미지 생성하기를 누르고, 자, 여기 위에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여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 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 나뭇잎을 그려줘. 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나노바나나 2가 로딩되고 있고요.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이 도는 거는 인터넷이 약하면 계속 돌기만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좀 상황이 좋은 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 나뭇잎이 지금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화로 그려줘. 나뭇잎을 나무로는 어떻게 그릴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자, 만화처럼 그려졌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프롬프트, 자,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죠.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새 나뭇잎을 그려줘. 만화로 수정해줘. 유화로 수정해줘. 뭐, 사진처럼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말로만 하시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그림이 있어요. 어린이. 네, 어린이나 어린이들은 그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면 잘 안 그려주고요. 특히 안 그려줍니다. 네. 자, 그러면 대화의 스텔 창으로 하나 해놓고, 대화의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롬프트. 자, 이제 드디어 프롬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질문해야 비서가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 대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서라는 표현보다는, 카페에서 내 친한 친구와 둘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야,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물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프롬프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찰떡 질문을 위한 3가지 원칙이라고 있기는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적어주고 어떤 형식으로 결과값을 받을지 이거를 세 개를 다 쓰게 되면 아주 좋은 프롬프트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7개 정도 쓰면 굉장히 좋은 프롬프트가 되긴 하지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배경이 누군지 나는 아까 우리 새싹 그릴 때 그냥 파릇파릇한 새싹을 그려줘 했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는 그려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경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이미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야. 화가인데 새싹이 파릇파릇한 그 나뭇잎을 그리고 싶어. 사진 형태로 또는 수채화 형태로 아니면 만화 형태로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굳이 그렇게 길게 안 써도 야 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말로 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토큰을 다 쓰게 되니까 좀 손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요 글로 하셔도 됩니다. 야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 파릇파릇한 새싹을 그리고 싶어. 그냥 만화 형태로 그려줘.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롬프트입니다. 자, 처음에 내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교육활동가야. 나는 문화예술 활동가야. 나는 상담 멘토링 활동가야. 라고 나를 전제를 깔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자, 수분 섭취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필요해. 자, 세 가지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를 그냥 물어보면 얘가 또 굉장히 많은 거를 찾아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5가지, 7가지, 10가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적어주면 선생님들이 얘가 굉장히 잘 알아듣고요. 중요한 거 3가지만 골라서 중요한 거 5가지만 골라서 우리한테 답을 줍니다. 원하는 결과 아까 3번째가 원하는 결과 형식이었죠. 근데 응답이 나왔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안 돼. 너무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면 우리가 질문을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씁니다. 쉬운 용어로 읽기 쉽게, 전문 용어는 풀어서, 아니면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썼는데 막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출력이 됐다.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전문 용어는 풀어가지고 쉽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전문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서 해줘. 다시 해줘. 그렇게 하면 다시 똑같은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가 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선생님들도 자식 있지만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좀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엔 되게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는데요. 2번째 물어보면 또?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해요. 3번째는 아니 아까도 알려줬는데 또? 4번째는 잘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고 나갑니다. 나갈 일이 없는데 나갑니다.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겠죠. 그러는 동안 이제 혼자 끙끙끙끙 거리면서 풀어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재미나이는 10번 물어봐요. 10번 물어보면서 계속 형식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도 얘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효자라고 표현을 합니다.